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트러커 캘거리 락키즈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트럭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방법이 워낙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지 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는 사실 가장 추가적으로 매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쩌면 가장 큰 부담인데, 초보 경력이 없는 초보 운전자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사고가 없고 무사고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차츰 그 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 보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 상식적인 거지만 사고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특히 여기 북미 젊은이들의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18세 전후로 해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기는 대학을 가거나 또는 취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객기에 또 친구들하고 또 놀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종종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과 달리 여기 캐나다하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민자가 다양하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이렇게 운전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 중동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전이 상당히 미숙하고요. 그리고 또 사고 비율이 또 높습니다. 특히 백인계 여자 동굴아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사고 비율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지난 10년, 20년 기간 동안 보험사의 부담이 상당히 폭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특히 commercial license,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게 될 분들에 대한 보험료 요건 강화가 무진장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업적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사의 보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일단 사고가 있거나 또는 어떤 보험사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얘는 상업적 운전을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되게 운전자의 과거 경력, 그러니까 운전 경력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먼저면 캐나다의 경우는 Driver's Abstrac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 경력 증명서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 경찰로부터 받은 티켓, 그 다음에 또 도로 법규 위반, 그 다음에 또 기타 어떤 여기 같은 경우는 경찰은 아닌데 피스 오피서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항상 이렇게 안전을 감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각종 또 벌칙금이나 벌금을, 그리고 또는 저희 벌점을 부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린, 그러니까 Driver's Abstract 상에 나오는 벌칙과 벌금,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스 애브스트랙트가 여기 캐나다의 경우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트럭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는 5년짜리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점은 과거 5년 전 또는 3년 전까지의 과거 모든 벌칙금 또는 벌금 뭐 이런 거를 그걸 또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상당한 경력자의 트럭 운전자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벌칙금도 받을 수 있고 벌과금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 무경력자, 처음으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3년짜리 경력증명서 또는 5년짜리 운전 경력증명서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취직을 할 수가 있고, 취직한 이후 그 회사에서 다시 이제는 운전 트레이닝을 거쳐서 그 이후 정식으로 회사 직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력이 없는 신입 트럭커는 정말로 3년 또는 5년 동안 벌칙금 또는 벌과금이 없어야 하고, 만약 있다면 그때 그게 없어지는 순간까지는 최소한 기다리셔야 취직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럭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보험료가 매년 지불하게 되는 트럭 회사가 지불하게 되는 보험료가 상당한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럭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없을까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트럭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각종 기존 트럭 운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안전 운전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 트럭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녹음 장치라든지 뭐 비디오 장치라든지 이런 걸 트럭에 달아가지고 직원,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장착을 함으로써 또 보험료를 또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트럭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어떤 각종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들이 또 보낸 서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Letter of Experience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취직을 하기 전에 트럭 회사들이 뭘 또 요청을 하냐면, 그러면 너가 지난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Letter of Experience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험사가 어떤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얼마 정도 큰 사고가 났는지, 또는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비율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tter of Experience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취직을 하게 되면 뭐 5년짜리 또는 3년 정도의 Letter of Experience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etter of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한국 같으면 예를 든다면 뭐 삼성화재라든지 무슨 뭐 동양생명이라든지 이런 보험회사에서 발급해주는 보험 경력에 관련된 그런 서류인 거죠. 한국에서도 아마 보험사를 바꿀 때마다 뭐 이걸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도 그걸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이 또 어떻게 보면은 벌칙금, 벌과금 말고도
운전자의 어떤 과거 운전 습관이라든지 또는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사고가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에 트럭을 하시고자 하시는 한인분들은 꼭 반드시 경력 증명서랑 그다음에 또 보험 경력 관련된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 상의 어떤 내용이 깨끗해야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되면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 두 번째로 보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 경력이 깨끗하고, 그리고 회사의 일정을, 그러니까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디스패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패처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사실 누구든지 트럭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인분들 중에 트럭 운전을 지망하고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hearing 그리고 그다음에 또 speaking, 이거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하는 이렇게 읽고 또는 쓰고 하는 거는 여기는 그런 거는 쓸데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야말로 무전기라든지 전화로 듣고, 그다음 또 무전기랑 전화로 말하고, 이거 두 가지를 정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운전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스피킹 능력, 그다음에 또 히어링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특히 스피킹보다 히어링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미 대도시에 사시면서 AM 뉴스 라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M 라디오 뉴스를 꼭 반드시 항상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영어를 어느 정도 들을 줄 알아야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10년 이상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한인 트럭커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신 점이 바로 대화거든요. 대화를 못 하시고 또 듣지를 못하시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반드시 새로의 예비 트럭커, 한인 트럭커들은 꼭 그걸 유념을 하셔가지고 특히 듣기,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듣기하고 말하기는 북미에 사시면서 그건 돈이 들어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라디오를 틀어서 하루 종일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듣기, 그걸 꼭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계시고 또 예비 트럭커를 지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트럭 운전은 왜 쉽냐면, 그거는 연습하는 시간만 길면, 그리고 연습만 많이 하면 그럼 반드시 그거는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항상 그러니까 먼저 영어 특히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스킬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또 사시면서 지난 최소한 지난 과거 그 트럭 운전 회사에 그러니까 트럭 회사에 입사하기 전 과거 3년까지는 운전 경력상 그리고 또 보험 경력상 전혀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그것을 제가 미리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한인 트럭커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 휴대용 녹음기를 꼭 휴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니에서 나온 그 보이스 리코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휴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사하고 대화를 할 때,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트럭 일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그 대화를 하실 때 꼭 그거를 이렇게 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서 본인은 그걸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는 yes 하고 뭐 알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 트럭에 와가지고 꼭 그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틀으세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스 리코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경 검문소에서 그 검문 받을 때 또는 뭐 저희 그 웨이 스테이션에서 그 혹시 또 뭐 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스톱 돼 가지고 거기 피스 오피서가 요청하는 어떤 내용들이 다 영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보이스 리코더 이용해 가지고 녹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평소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